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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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 마리 고양이를 키우느라 언제나 허리가 휘어지려고 하는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얼루가범입니다. 저는 호통소롱 누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저 더 이상은 오늘은 호통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소롱 누나입니다. 저는 항상 호통을 견디며 소통하고 있는 오늘의 호통도 기대가 되는 아나 키아라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고를 잘 썼나 몰라. 이거 모모모 PD가 직접 쓴 것 같은데 저희가 제작비가 없어서 그냥 다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고양이와 소통하는 집사로 가는 다소 험한 지름길. 호통으로 소통하는 전문 집사 수련회장.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무슨 전문 집사 수련회장. 시간과 정신의 방법.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스파르타 학원 온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에 잘 오셨습니다. 페이스북 키티피디아 페이지 통해서 찾아오실 수 있고요. 해시태그 키티피디아를 통해서 참여, 제보, 질문 가능합니다. 이 험한 지름길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쿵푸팬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괜찮다. 전문 집사 수련회장. 이거 하나하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우리 모모 PD 진짜 대단해요. 오늘 욕심이 많게 사연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거예요? 사연 투성이에요. 정말 점점 사연이 늘어나는 욕심쟁이죠, 진짜. 그만큼 또 저희 방송 아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방송이 진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진짜. 그죠? 저희 방송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확. 이번 화 듣기 어려우시면 다음 화까지 좀 참아보시고 다음 화가 듣기 어려우시면 다다음 화까지. 그럼요. 늘 이번 화보다 다음 화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럼. 자, 팟빵에 질문을 몇 가지 남겨주셔서 간단히 답을 드리고 합니다.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님. 얼룩아범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고양이 4마리 키우는 가정인데 4마리가 정말 공통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이죠. 그중 셋째 알포는 얼룩아범님네 얼룩이처럼 다가와서 부엉이 같은 울음소리로 부엉 부엉 울길래 대박. 뭐 줄까? 왜? 뭐 줄까? 하고 쪼르르 따라가 보면 결국 자기 밥그릇 앞으로 가더니 결국 자기 밥을 우걱우걱 먹어대더랍니다. 그런 거보다 하고 다시 자리에 앉으면 또 부엉 부엉 울고 고양인데 부엉부엉 울어. 야행성인가? 어떻게 된 거야? 따라가면 다시 먹어대고 한 2-3번을 반복하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참고로 캔, 생식은 거의 안 먹고 유일하게 로열 캐닌만 먹는 아이입니다. 특이하다. 알포야. 이름 되게 예쁘다. 그죠? 알포. 알포 이거 사료 이름 아니에요? 강아지들 먹는 사료. 웃겨. 아니시겠죠? 로얄 캐니만 먹는 알포. 귀여운데요. 귀엽네요. 일단 이건 이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자면 왜 그런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 없습니다. 왜 부엉부엉 울까요? 일단 왜 부엉부엉 우는지도 모르고 괜찮다면 이게 동영상은 못 올리죠. 못 올려요? 사진은 주셨는데 동영상을 사실 동영상을 본다고 해도 어떤 특정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알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걸 쭉 읽다 보면 해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 상황이라기보다는 부엉부엉 울어서 뭘 줄까 하고 따라가 보면 밥을 먹고 그다음에 밥을 안 먹는다면 문제거나 아니면 기다리면 다른 걸 줘야 된다고 제가 답을 드릴 텐데 다시 또 자리에 앉아서 부엉부엉 울어서 따라가면 먹고 그럼 결국은 생각해보면 부엉부엉 우는 건 자기 밥 먹는 걸 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관심 받고 싶다 이런 건가? 그런 걸 수 있어요. 고양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면 먹을 걸 받는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약간 그 반복되는 행동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난 아직 모르잖아요 님을 알포가 길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걸 아직 모르고 계신데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좀 그렇거든요. 알포한테 지금 짜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알포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잡혀가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저희 집 얼룩이도 제가 길에서 만났을 때 보면은 밥을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제가 귀가를 하면은 큰 그림 그렸어. 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고요. 예, 뭐. 그렇죠. 이제 숙련된 집사로 수련을 시키는 되게 이제 고양이인 척하지만 고도의 그 방법을 통한 수련을 하시는 알포님이시죠. 볼 때 이거를 궁금하시면 제 생각에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 가서 앉아서 기다려보세요. 오는지. 딴 데 가서 앉아? 아니, 그 밥 먹는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먹을 때까지. 만약에 그런데 부엉부엉 온다면 또 다른 이유겠지만 얘는 지금 자기가 따라가면 그 앞에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가서 울기 전에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한테 한번 사연을 다시 주세요. 과연 어땠는지. 그리고 보통 그 고양이들 울음소리는 주인 말투 닮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부엉이야? 그런가? 저희 얼룩이가요, 아침마다 집 앞에 새가 울면은 새 울음소리를 그렇게 흉내내요. 어머, 웃기다.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이렇게 우는데 그 바깥에서 새가 찌찌찌 틱틱틱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울어요. 대박. 근데 또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안 운다. 저도 진짜 저희 애가 핸드폰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저도 동영상을 찍고 싶지만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 애가 사람 말을 막 알아듣고.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정말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대박. 근데 이 말을 하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언젠간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편찮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수의사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넘어갑니다. 키오스크님은 요거는 제가 해볼게요. 자주 밥 주는 집냥이 출신 길냥이가 있는데 평소보다 며칠 늦게 가면 공격을 해요. 이거 화를 내는 건가요? 근데 이게 공격의 양상이 어떤지를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냥이 출신이라는 건 어떻게 하셨을까? 되게 신기하다, 그죠? 집냥이 출신 길냥이. 혹시 품종냥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며칠 늦게 가서 정말 화를 낼 수도 있겠네요. 왜 이제 왔어? 막 이런 느낌인가? 이것도 뭐 되게 간단히 답변하자면 자주 가주세요. 그러면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한 번씩 가보시면 뭐 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게 공격이 아니고 쫓아와서 이렇게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내면서 쫓아왔을 때 그게 공격이 아니라 정말 다른 뜻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 왜 그 앞쪽에서 한번 방송한 적 있는 그 몸짓 언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서 이 아이가 진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말 공격하는 행동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핥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무는 거면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지금 키아라가 이렇게 손에다가. 그러니까 손에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물면은 공격인 거고요. 가볍게 그냥 앙하고 무는 거면은. 이 정도. 그 정도면은 그냥 투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격의 원인이 정말로 이게 공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깊이 가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는 매일 가보는 거죠. 매일 가보고 그래도 매번 화를 내거나 뭐 공격을 하거나 하면 그때 다시 사연을 주시는 거예요. 키오스크님 죄송합니다. 매일 가야 돼. 어떻게 진짜. 그렇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 얼른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아직 주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팟빵으로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잘 나가니까 팟빵으로 막 요청이 들어오니까. 어떡해. 얼루가범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 닉네임이 겨울아빠님이신데요. 아마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이름이 겨울인가 보죠. 예쁘다. 겨울아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24개월 그리고 5개월 두 주인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양치를 매일 해주는데도 첫째 치아에 치석 같은 게 보이네요. 이가 튼튼해야 잘 먹고 장수할 것 같은데 양이들 양치 방법과 스케일링 시기 등 구강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겨울아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겨울아빠님께는 소롱 누나가 제공하는 대박 인디언 텐트 고양이 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 대박 나셨다. KITTIPEDIA 네이버.com 키티와 위키피디아의 PDR을 합쳐서 쓰면은 굉장히 쉽다고 모모모 PD가 계속 우기고 있는 메일 주소죠. 여기로 주소와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인디언 텐트 고양이 집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가 겨울아빠님이 던져주신 화두인 거죠. 그렇죠. 아이는 깨끗하냐옹. 언제쯤 씻겨야 되냐옹. 뭐야. 아유, 치아 관리는 사실 사람도 나도 양치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참 집사로서 이 위생 관리가 어렵기는 해요. 뜨끔뜨끔합니다. 저는 벌써 이제 그쵸,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주인님이니까 저희가 또 다 알아서 모셔야죠. 위생 관리, 몸단장 이런 거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할켜 그리고 막.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치 방법과 스케일링 시기 등 구강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그 스케일링 시기라는 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강아지랑 다르게 얘네들은 조금만 치석이 있어도 치주염이 워낙 심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치석이 보이게 되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보다 스케일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치석을 기계적으로 긁어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치질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드시 치석이 생기는 과정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치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그라고 하죠. 플라그가 되고 그 플라그가 쌓이고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치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석은 아무리 양치질로 해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석이 생기면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하고 난 이후에 그 계속 양치질을 해서 좀 치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건 고양이의 양치질이죠. 난리가 나요. 아유, 말도 안 돼. 나는 진짜. 한번 잘 되세요? 그 얼루가범님은? 오늘 주제가 이건데 소롱 누나가 호통을 안 치겠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뻥치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얼룩이가 한번 치주염이 심해가지고 그 이빨을 한번 발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저기 소롱 누나네 병원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짬날 때마다 양치를 해주는데 칫솔로 하면은 애가 이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나 죽네. 동네 사람들 얘 좀 봐요. 얘가 나 이렇게 그 암살한다. 약간 이런 투로 울고 그 되게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왜 그 눈빛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눈빛으로 봐서 저는 그냥 좀 속 편하게 발라주는 치약으로 좀 그 애가 또 그 자기 쓰다듬어 달라고 이뻐해 달라고 자꾸 와서 옆에 막 깨작거리면서 귀찮게 할 때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는 쓰다듬어 주면서 애를 기만하면서 한 손으로는 치약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애 눈을 피해서 이렇게 기만이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같은데 이제 묻혀요 치약을. 그런 다음에 이제 어이구 쓰다듬어 주면서 막 발라주면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제 옆을 떠나가죠. 그러면은 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애 양치도 시켜주고 뭐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발라주는 치약도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우리 아나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막 치약이랑 칫솔을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한번 제가 아나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피가 복 묻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아나는 정말 저를 믿고 자기 입을 다 내주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그 피를 보고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도 너무 놀라가지고 잠깐 딴 데로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손을 떨면서 두 번 다시 걔한테 이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탁자에는 옛날에 그 한 번 쓰고 있었던 그 칫솔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강아지 고양이 무슨 전용 칫솔 이런 거죠? 그런 건데 그게 칫솔무가 너무 내가 싼 걸 시켰나 봐. 인터넷 주문에 한 게. 그 일단은 요즘엔 좀 다양한 칫솔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조금 더 칫솔모가 작고 부드러운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애기용 칫솔 있죠. 그 사람 아기용. 사람 아기용 칫솔 중에 굉장히 칫솔모 작은 갓난아기용 칫솔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사셔서 쓰시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땐 얼룩이도 그나마 착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막 아이고 나 죽네. 네, 아이고 나 죽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장희빈 사약 먹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온몸을 뒤틀고 거의 몸에 그 앞뒤가 바뀌는 그런 수준이죠. 머리만 잡혀 있고 몸이 막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 되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기억하는 건 그 상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시작하는지 모르고 머리를 잡히면 뭐 그 냄새와 그 치약 냄새와 그 맛과 함께 이제 온몸을 뒤틀던 그 상황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양치질의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치질을 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달래줘야 돼요. 긴장을 풀어주는 기반을 되는구나. 쓰다듬어주고 기반이 필수예요. 네. 긴장을 풀어서 그르릉 할 때까지 이렇게 좀 만져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양치질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얘네가 태어나서 칫솔을 본 적이 있겠어요. 치약을 본 적이 있겠어요. 뭐 칫솔을 갑자기 들이대 이상한 막대기를 들이대서 막 입 안에 쑤셔 넣고 심지어 막 문지르기까지 하면 얘네 진짜 잘 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두 번째 얘기는 긴 과정에서 절대 얘가 싫어하면 멈추셔야 돼요. 단계를 더 나가지 않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시작은 칫솔을 맨 처음에 손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1, 2주 정도는 치약을 묻혀서 강아지들은 앞니부터 시작하는데요. 얘네는 여기보다는 가운데 볼 있는 양쪽 깊숙이 어금니 쪽에 이렇게 넣고 그냥 손을 넣고 반대쪽 볼을 이렇게 잡고 그냥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않게. 그런 다음에 문질러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거나 몸을 쓰다듬어서 그냥 이 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넣고 가만히 그냥 앙 담은 채로 가만히 있고 싫어하는 순간 빼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조금 더 길게. 그 다음 날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늘리시고 괜찮다면 이제 반대쪽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안에는 어떻게? 치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에 뭔가 들어가는 거에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한 손은 한쪽 어금니에 넣고 다른 쪽 손은 얼굴을 쓰다듬어주거나 목이나 이렇게 기만적인 행위를 이런 데 좋은 데를 쓰다듬어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검지에다가 치약을 그렇게 묻혀가지고. 하거나 조금 더 참을 수 있다면 이렇게 넣고 입을 잡거나 턱을 잡아서 이렇게 얼굴을 잡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게 입을 벌리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3초가 될 수도 있고 5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이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안 부리셔야 돼요. 일단 넣고 한 3초 지나서 이렇게 싫어하면 바로 빼세요. 그런 다음에 놀아주시는 거예요. 예, 간식을 주거나. 달래줘야죠 또. 그리고 이게 매일 돼야 돼요. 매일 그 다음 날은 5초. 3초가 넘어서 5초가 진행되면 그 다음 날은 뭐 조금 더. 이게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방법이겠지만 이걸 너무 지금 얼루가부님이 리액션이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좀. 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저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하고 하다가 고개를 돌리다가 스튜디오 밖에 모모 PD가 눈이 마주쳤는데 망연자실이야 저 사람은. PD가 정말 정말 그러니까 좀 이게 집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우리 이렇게 흔히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앉혀놓고 막 머리 빗겨드리고 몸 단장 해드리고 이럴 때 막 이렇게 씻기는 사람 봤어요. 몸통 중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좀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고 양치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럼 저희 아나키아를 해주세요. 여기다 맡기자고. 아니 무슨 그 청학동에 맡기듯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절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자기가 신뢰가 가는 대상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네. 아나에 오늘부터 가서 아나의 한쪽 볼에다가 손을 넣고 손가락 하나를 넣고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빼고 그 다음 날 또 조금 더 길게 넣고 빼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되게 길게 설명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 칫솔
칫솔을 너무 큰 걸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죽어도, 그러니까 사실 바르는 치약을 쓰거나 하는 게 뭐 정 안 되면 그렇겠지만 제일 베스트는 어쨌든 칫솔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질을 하거나 그 묻어있는 그 플라그나 치태를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부드럽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솔질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칫솔 넣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추천해드리는 게 손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판타롱 스타킹 있죠. 예, 스타킹. 네, 판타롱 스타킹이 살짝 올이 있으면서 네네. 약간 까끌까끌 하잖아요. 네네. 그 스타킹이. 그러니까 뭐 구멍 뚫린 거나 이런 거 그냥 재활용하는 거죠. 네. 그거를 한 2겹 정도 이렇게 싸서 거즈처럼 싸가지고 거기다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왜 손을 넣고 몇 주 동안 이게 손에 넣는 그 거부감이 좀 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넣은 채로 살짝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달이 지나고 나면 한 달 뒤에는 이제 그 스타킹이나 거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죠. 물론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시기 전에 늘 손은 씻으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스타킹은 빨아야 되고. 저는 그 거즈에다가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즈도 도저히, 괜찮아요. 그 왜 애기 거즈 수건. 네네. 그런 네.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가 됐든 애가 싫어하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뭐 어떡해. 그리고 저는 가끔 예전에 한번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해주는 것도 애가 싫어하던 때는 그 낚싯대 같은 거 보면은 애들이 낚싯대 달린 공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낚싯대를 잡고 나면 일단 그 줄을 그렇게 재근재근 씹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을 안 뜯은 낚싯대를 꺼낸 다음에 그 줄에다가 치약을 발라가지고 해준 적을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마다 왜 저희가 다 진짜 개묘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뭐 저렇게도 하고 했는데 정말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3초도 못 견디는 아이들은 어쨌든 칫솔질이 불가능해요. 그런 아이들은 막대기에다가 정말 그 치약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씹게 하던가 장난감에다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껌을 준다던가 하는 것도 그거의 방법인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그리니스라고 해가지고 왜 한 봉지에 막 8,000원, 9,000원씩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왜 치아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치아 관리하는 그 껌들이나 있어요? 기능성 용품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의 이제 기본 원리는 뭐냐면 효소제, 그러니까 침하고 섞여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를 먹는데 단점은 살이 쪄요. 그 뭐 가난해서 못 사주는데 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정 안 되면 그거라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저희 집 애들 사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집 그리니즈 애들이 살이에요? 그리니즈 좋아해요. 그리니즈 살이에요. 얼룩이가 그리니즈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니즈 살이야. 난 형편이 어려워서 사주지를 못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간식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그 양치질 전에 긴장을 풀어줘라. 2번째는 아주 천천히 양치질을 단계별로 시작해라. 마지막 3번째는 하고 나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놀아준다던가. 그러니까 낚싯대를 좋아하면 낚싯대로 놀아주고 레이저를 좋아하면 레이저로 놀아주고 그 다음에 간식을 좋아하면 그때 그리니즈를 활용하셔도 되는 거죠. 못다한 양치질을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그리니즈도 맛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소롱이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니즈인데? 네, 안 먹어요.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니즈.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그 치아용 간식인데 우리 소롱이는 안 먹어요. 소롱이는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어요. 검소하네요. 고급 간식을 안 먹다니. 저희가 그 이야기를 워낙 신나게 하다가 그 사연 하나 있는 거 안 읽고 넘어갔는데 성산동 K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대한 답이 심지어 지금, 빼도 된다고. 지금 다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산동 K님 그 알렉스 관련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러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죠. 덜 마음이 아플까요? 예. 뭐 저희 알렉스는 1살배기 귀염둥이인데요. 병원에 갔더니 벌써 치석이 생겼다 해서 양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어떤 칫솔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 칫솔 같은 모양도 있고 길다란 솔 모양도 있고 손가락을 넣어서 닦아주는 고무 모양도 있고 예, 어떤 게 나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고무 모양보다는 손으로 하거나 판타롱 스타킹이나 거즈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동안은 병원에서 그리니땡이라는 이빨 간식을
추천하셔서 먹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예, 도움이 되는데 살이 찔 수 있으니 과량은 안 된다는 거. 이것 말고 다른 기능성 간식이나 제품들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뭐 일단 오로자임 같은 것도 치약의 하나인데요. 오로자임? 네네. 치약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약간 그 효소 치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법학에서 나온 효소 치약. 그러니까 기왕이면 효소 치약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거고요. 법학 CT 치약도 괜찮다고 하고 또 사실 제가 용품에 대해서 되게 아는 바가 없어요. 저희는 용품을 많이 갖다 놓는 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용품은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많은 정보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잘 알 것 같은 이게 뭐야? 안 해요. 저희 애들한테 용품 그렇게 많이 안 해주고요. 그 그리니즈 이거를 그 하루에 주는 양이 그 아이들 그 사이즈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좋아한다고 자주 주면은 당연히 이제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냥 정량 주시면은 정량.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리니스가 하루에 5알인가 뭐 이렇게 주는 거 맞죠? 그래요. 안 해요. 아니 더 10알인가요? 예, 그쯤. 그렇게 먹으면 아마 얼룩이처럼 몸매가 저 얼룩이 저스틴처럼 될 거예요. 봐. 조미료 회사에서 매출을 늘린 게 조미료 구멍을 크게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정량 내가 봤을 때 좀 줄여도 되겠구만. 여러분 그 뚱냥이하고 사는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그거를 이제 뭐 이걸 먹어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양치질 대용으로 쓰는 거고 기왕이면 양치질 후 주는 간식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1개 정도? 근데 갑자기 얼루가범이 판탈론 스타킹을 사는 광경이 떠오르면서 왜 사냐고 굳이 막 설명 느낌이 그런 거죠. 그냥 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남자분들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셔서 판타론 스타킹 같은 거 어떻게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어차피 편의점 직원들은 우리가 뭘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뭐 1살이 넘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런 건 아닌데 치석이 약간 있는 정도 인데 잇몸 있는 그 손상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잇몸 있는 데가 붉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치주염이 있다는 거니까요. 치석이 어느 정도 노랗게 쌓이게 되면 반드시 미루지 않고 하시는 게 좋고. 노란색이 어느 정도의 노란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집착쟁이. 레몬색, 뭐 병아리색, 뭐 그런 게 있을 거죠. 그 치석이 노란 것뿐이 아니라 그 잇몸과 치아 사이 테두리에 까맣게 껴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 모모 PD는 제재가 치석이 있어서 누런색이라고 안다고 그러죠. 더러워. 일단은 잘 쌓인대요. 이게 누렇다고 다 치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양치질을 하거나 이렇게 좀 칫솔질을 해서 좀 제거를 해보시고 잇몸이 붉어졌거나 아니면 치아랑 잇몸 사이에 검은색 라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생겼다. 지금은 치석이 100% 쌓인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애가 안 좋아지기 전에 병원에 다른 거 검사하러 가실 때 혹시 우리의 스케일링 해야 될 때가 안 됐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스케일링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가 지금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고양이 스케일링 할 때 마취를 해야 되느냐라고 놀라서 물어보시는데 사람은 자기 이에 왱왱거리는 게 들어와도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고양이는 알 게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을 마취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필사적으로 막 하는구나. 그래서 애들 컨디션에 따라 갖고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 애들 상태 컨디션 괜찮을 때 그럴 때 체크해 주시면 사실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마취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주변에 그런 괴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마취하다가 잘못됐다, 뭐 스케일링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마취가 위험하다더라 이런 정도인데 고양이 스케일링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강아지처럼 치석이 아주 심하거나 치아가 빽빽하게 많은 게 아니어서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아지의 치아는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새에 치석이 되게 많이 껴요. 사람처럼. 네네.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간단한 마취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좀 그거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대신 마취 전에 그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마취 전 검사를 하고 나서 스케일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구강 관리를 하고 나면은 사실 손톱, 발톱 깎이는 건데 하긴 뭐 손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톱이잖아 어차피. 예, 앞발톱, 뒷발톱이죠. 예. 발톱을 깎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 잘 깎이는 노하우가 뭐냐, 꼭 깎아야 되냐, 막 이제 도곡동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도곡동 오님 사연. 오님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된 치즈탭이 악갱이 나나를 키우는 한 달 차 초보 집사입니다. 얼마 전 고양이 발톱을 깎아야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톱을 깎으려면 너무 구슬프게 나라 잃은 백성 마냥 우는 겁니다. 나나의 초롱초롱한 눈을 외면하기 힘들어서 결국 2개쯤 깎다가 포기했는데요. 스크래쳐도 하는데 꼭 발톱을 깎아야 할까요? 밤마다 춥춥이할 때 제 팔을 자꾸 핥혀서 아프긴 하지만 꼭 깎여야 하나요? 뭐. 이거 대답 한 글자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희 남편도 제가 아나키아라 야 일로 와 막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막 깎고 있으면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딱하다는 거야. 제가 사람이랑 살아야 돼서 저러는 거지. 평소에 제 손톱 발톱 깎여서 사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한테. 근데 사람이랑 사니까 깎여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바깥에서 살면은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살면은 그냥 저기 되게 딱딱한 땅 밟고 다니고 이렇게 그 스크래치 하는 것도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나무라거나 나무 등거리라거나 제대로 됐구만. 그러니까 그런데 하면은 사실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 저스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전에 이제 그 제 가족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발톱이 자라면 되게 아주 날카롭게 자라고 아주 힘이 있어요. 예, 얘가 또 덩치가 있으니까 힘도 좋아가지고 얘가 그래서 저기 그 옛날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시술이라 그러는데 그 아예 앞발톱을 제거해버리는 시술이 있어요. 그건 너무했다. 발톱 제거 수술이 운동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 고양이과 동물은 개랑은 다르잖아요. 이 발톱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걸을 때 발톱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시기가 되거나 그러니까 피부 안으로 감추고 평소에 살기 때문에 스스로 스크래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발톱이 걸어다니면서 강아지처럼 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미는 신경을 이제 절단해서 말 그대로 신경을 끊어서 발톱을 이제 내리지 않거나 아예 발톱을 레이저로 뽑아버리거나 하는 제거 수술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예전에 그러니까 더 훨씬 전에 한 뭐라 그래야 되나 1900년대라 그래야 되나? 네? 아 이게 뭐죠? 아니 뭐죠? 빅토리아 여왕. 잠깐만 방금 레이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90년대라 그래야 되나? 또 갑자기 90년이 갑자기 아니, 뛰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인가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라고는 들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 서구에서 했었냐면 그 발톱이 나오는 마지막 관절 있죠. 여기를 끊었어요. 아우, 말 그대로 발톱 제거 수술이 아니라 발톱 관절을 절단한 거죠. 나쁜 거지. 그래서 그 저희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저스틴은 앞발톱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마 그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1990년대 후반에 후반에 나온 방법은 레이저 수술이다 뭐 이런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신경을 절단해서 아예 이렇게 발톱을 못 내게 하는 거죠. 감춰 있던 발톱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안 하는 거고 되게 강력하게 그 반대하고 있는 거고 발톱이 없는 고양이가 사실 본성을 잃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하지. 그 이제 전형적인 동물 학대와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그 아마도 되게 이건 미국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때 유행을 했고 이 저스틴이 이제 미국 고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너무 웃겼던 게 그래서 저스틴을 한번 데리고 그 귀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애가 앞발톱이 없으니까 왜 애가 앞발톱이 없지라고 이제 다른 동료 수의사분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소롱 누나가 얘가 미국에서 와서 그래요. 했더니 그 수의사분이 전혀 딴 맥락으로 미국 고양이라서 이렇게 크구나. 뭐야, 얘기가 전달된 거야? 저희 병원에 의사소통이 좀 원래 그런 식이니까 제멋대로 수의사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시술도 한동안 있었을 만큼 집에서 인간하고 사는 고양이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벽지라거나 가구라거나 이런 것들을 스크래치를 하면 사실 데미지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발톱을 그때그때 깎아줘야 되고. 근데 선생님 저는 그렇다면 그래도 그렇게 관절 막 그건 아니고 근육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괜찮다. 우리 집기 다 핥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안 깎이겠다.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게요. 이 발톱이 이제 강아지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발톱을 갈아서 계속 새로운 발톱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벗겨진단 말이에요. 스크래치를 하면서 벗겨지는데 사실은 진짜 부지런하게 자기가 스크래치를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스크래치를 했을 때 아주 날카롭게 갈린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다. 네, 발톱을 되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드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꾹꾹이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무슨 핀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고 또 하나는 애들이 성향 자체가 아무리 스크래처를 잘 갖다 둬도 금방 실증내요. 한동안은 열심히 해요. 맞아, 그러다가 안 해버리거든요. 안 하니까 발톱이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고 중간에 막 잘리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발톱은 깎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실내에서 사는 고양이들. 아나키아라 같은 경우에. 발톱을 깎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발을 자꾸 잡아주셔서 습관을 들이면 제일 좋은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냥 앞발부터 먼저 잡고 있는 거. 그렇게 하시고 혼자서는 자르기 어려우면 한 사람은 아이를 안고 한 사람이 이제 발톱을 자르는 식으로 하고 한 번에 다 못 잘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자르는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뭘 알아야 되나요? 그럼요. 어떻게 잘라주세요? 구멍이 있는 그 가위 있잖아요. 별로 비싸지 않은 그 가위.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어디까지? 아니면 발은 어떻게 자세를 이런 것. 그러니까 저는 그 발톱을 누르면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지 이렇게 차례차례 해가지고 찰칵 잘라 나가는 거죠. 근데 봤을 때 저희 또 몇 번 피를 봤죠. 그래가지고 어머 미안해 아이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야 미안.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정말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약간 욕심보다 덜 깎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약간 욕심보다는 덜 깎아요. 이게 이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반투명한 흰색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안에 이제 분홍색 이렇게 살이 보여요. 거기에서 한 몇 밀리미터를 남기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속살에서부터 바짝 자르면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신경이 또 지나가거든요.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핑크색 살을 건드리면 엄청난 통증이 나와요. 그 피도 나지만 진짜 왜 우리 여기 손톱 밑에를 콱 찌르는 그 느낌보다 더 강한 통증이라 그러면 아주 진저리를 칠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 뾰족한 끝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좋고 그 중요한 건 앞발에 있는 발톱보다 뒷발에 있는 발톱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앞발은 좀 더 이렇게 짧게 잘라도 되는데 뒷발은 거의 자르지 않고 그냥 신육만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발보다는 뒷발이 발톱이 더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뒷발이 더 짧은 이유가 애들이 점프 같은 거 할 때 뒷발로 디딤발을 많이 써서 조금 더 발톱이 더 많이 닳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사실 앞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집에서 살면은 애가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컨대 정말 집안이 윤택해서 나는
아이에게 그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를 되게 큰 걸 해주고 막 삼나무줄 같은 걸 막 감아서 애들이 막 클라이밍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안 그런 집 애들보다는 발톱이 조금 천천히 자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 집 얼룩이도 스크래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발톱이 잠깐만 방심하면 되게 날카로워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늘 이제 아이하고 놀아줄 때 아이고 하면서 또 기만해줘야지. 쓰다듬어주면서 가끔씩 하다가 이제 쓱 앞발도 잡아보고 이렇게 발바닥 육구 만지는 척하면서 이렇게 발톱도 쓱 꺼내서 이렇게 만져보고 좀 그렇게 자주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아나키아라가 하도 제가 이제 폭압적으로 그렇게 발가락을 깎아오니까 발톱을 자다가도 제가 발을 만져서 이렇게 누르면 발톱이 슉 나오고 이러면은 일어나요, 애들이. 진짜 깊이 잠들면은 이제 약간 꿈틀하는 정도고. 사실 결과적으로 양치하고 같은 결론인데 애들이 발톱 깎는 거를 자주 해서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면은 좀 덜해요. 네, 실제로 발톱을 깎는 기간은 한 3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깎아줄 수도 있어요. 자주 깎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발을 이렇게 자꾸 만져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발톱을 이렇게 누르면, 발가락을 누르면 이렇게 발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만 해주시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는 뒷발은 그냥 깎아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 짧기 때문에 굳이 안 깎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발에 있는 발톱들만 자르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발톱 깎기도 되게 중요해요. 발톱 깎기를 사잖아요. 사면 이걸 되게 평생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날이 양쪽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고양이 전용 발톱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시되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날도 무뎌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똑깍똑깍 잘려야 되는데 이거 쓰다 보면 뜯기죠. 이렇게 끊기긴 끊겼는데 덜렁덜렁하게 끊겨서 여러 번 잘라야 되면 애들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것도 이제 수시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며느리 발톱 꼭 잘라주셔야 돼요. 며느리 발톱이 뭐냐면은 그 앞발에 있는 거죠. 네. 앞발에 있는 건데 저는 엄지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새끼라고 부르는 건데 그 왜 뒤쪽에 있는 거 그렇죠. 뒤에 덧달린 거. 육구 뒤쪽에 보면은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앞발에 거기에 달린 거는 이거 사실 깎기가 되게 며느리 발톱이라니까 되게 속상하다. 그러니까 며느리 뭔지야. 저도 최근에 이거 깎이다가 되게 곤란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발톱 깎기 추천해 줄 때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너무 크지 않은 걸 하시라고 하는데 좀 요즘엔 다양한 것들이 있나? 전 다이소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 뒤져보시면 더 좋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발톱 가위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 들어오는 고양이 제품들이 이게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용품 수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수입되면은 어떤 그런 아주 팬시한 제품들, 아주 스마트한 제품들을 계속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수입이 되다 말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저스틴 쓰던 화장실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위에 캐노피가 1000식이어서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이 업체가 더 이상 수입 안 하는 거예요. 갈아줄 수가 없네.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화장실을 통째로 바꿨는데 그래서 발톱 깎는 것도 물론 더 좋은 제품 쓰시면 좋지만은 저는 그냥 캐티맨. 그 캐티맨이라는 브랜드, 뭐 도기맨, 캐티맨 이렇게 해서 그 옛날에 일제였는데. 우리 근데 이렇게 막 브랜드 이름 막 얘기해도 괜찮네. 뭐가 됐든 근데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 웃긴 게 우리 누가 들어도 오리진인 거 뻔히 아는 거 오리땡 이러면서. 몰라. 근데 그러면 캐티땡. 뭐야? 아무튼 캣땡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아이들 발톱 소재를 해주는 거를 익숙해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발톱 깎는 도구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주 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갈진 않잖아요. 바꿔주지는 않으니까 이 발톱 깎기를 사용한 후에는 이게 좀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 수의사 진짜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럴 수 있는데 발톱 깎기를 원래 그러니까 원칙적인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후에는 반드시 이것도 날이 있는 거니까 기름칠을 한 후에 이렇게
적당 말려두시는 게 좋거든요. 녹슬지 않는 그렇게 게. 하세요. 정말. 아니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 맨날 썼던 발톱깎이도 쓸 때 약간 좀 까름칙하긴 한데 그냥 무시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사람 발톱깎이랑은 좀 달라요. 사람은 발톱이 되게 얇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겹겹이 있는 거라. 좀 겹겹이 있더라고. 예, 이게 계속 큐티클이 이제 벗겨지게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거 발톱깎이가 나이 든 고양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10살이 넘은 고양이들은 거의 스크래치를 안 해요. 잘 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되게 이제 막 활동적이고 막 싱싱한 고양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막 갉고 뭐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도 손톱 물어뜯잖아요. 저는 발톱을 뜯는 고양이도 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그래요? 예, 불안할 때 발톱을 뜯는 애들이 있어요. 고양이 테라피스트 필요하겠다. 이상하네. 심리 테라피스트. 그러거나 발톱 질환이 있거나. 아니 얼룩이가 종종 발톱을 저 그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 발톱을 뜯어요. 고양이들도. 되게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이렇게 취미인가? 맛있나 뜯어 먹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네네, 이게 제가 촬영에 성공하면 어떤지를 보면 아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약간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발톱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톱을 이렇게 막 뜯고 있는지 발톱이 뜯겨 있는지 이런 거 봐주시고 그럴 때는 좀 다듬어 주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예, 이게 층층이 쌓여서 이제 큐티클 쌓이는 거에 관련된 사연이 다음 사연이 아마 보내신 분이 약간 좀 패닉해서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방화동 피님이에요. 예. 약간 페디큐어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름을 맞아서 이런 게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방화동 피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청소를 냥님들 때문에 이틀에 한 번 하게 된 야근에 바쁜 직장인입니다. 아우, 좋은 자세요. 이틀에 한 번. 깨끗해졌어요. 예, 저도 저렇게 못한데.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면 아이들 손톱이 종종 보입니다. 손톱 자르다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사람도 손톱이 약하면은 손톱 자를 때 부러지는데 그럴 때면 에센스도 발라주고 그러던데요. 고양이도 그런 게 필요한가요? 혹시 잘 먹이면 되나요? 뭐가 부족했던 거냐 이놈들 이러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이라면 먹이겠고 발라주라면 바르겠다라는 그렇죠. 굉장히 참 그러게. 일단은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명쾌하게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하다 보면 저 수의사는 뭐 말만 하면 다 병이야, 막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에센스나 이런 거 발라주는 거는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주변에 발가락이나 발톱 주위에 왜 이렇게 발톱을 빼면 그 발톱이 시작되는 그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그 피부 질환이 있는지 각질이 또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가 약간 각질도 있고 허옇게 일어나 있으면 그럴 때는 왜 뭐 그냥 에센스는 아니고 약간 의심이 되니까 소독 같은 거 좀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발톱 질환,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발톱 모정 같은 그런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에센스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왜 머뭇거리냐면 저는 이럴 때 코코넛 오일을 좀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몸 전체에 발라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애들이 되게 자주 더 핥아요. 냄새 달달하니까. 그래서 핥아서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보셔서 너무 건조해서 그런 것 같다. 윤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손에다가 약간 덜어서 손바닥에다가 남은 그 여분으로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싹싹싹싹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얘는 너무 발톱을 잘라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잘라서 이미 길어질 대로 길어진 게 약한 탈락이 되고 재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약한 발톱하고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청소하시다가 아이들 손톱이 종종 보이는 게 이게 그 스크래치 열심히 하면은 왜 맨 위에 있는 약한 맞아요. 그 층이 알아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그럼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고양이 발톱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마개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뗄 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발톱이 자라면 이걸 떼거든요. 그 고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일본 제품인가 그럴 거예요. 고무 패킹 같은 거를 이렇게 발톱 위에 살짝 씌워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탈거를 할 때 이제 맨 위에 있는 각질층하고 같이 떨어져요. 큐티클층하고. 그건 어떨 때 끼워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긁을 때. 애가 스크래치를 너무 열광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뭐 가구랑 이런 게 다 난리가 뭐 나고 식탁 다리가 뭐 부러졌어요. 뭐 이런 수준일 때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떨어질 때 맨 위에 큐티클층하고 같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보면은 저희 얼룩이가 스크래치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집 제가 앉는 의자들이 그 엉덩이 부분이 나만 하는 게 없거든요. 맨날 애가 스크래쳐도 다 긁고. 저 의자 난리 났어요. 저도. 의자를 그렇게 뜯어요, 애가. 그래서 의자를 진짜 뜯어 흥분해. 집에 손님이 오면 앉으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의자가 엉덩이 부분이 방석 부분이 다 완전히 다 무슨 남들이 보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 너무 누추해. 그 의자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러니까 이게 의자가 돈 주고 샀다라는 느낌보다 오다 주웠다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활용도 안 해 그거는 진짜.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아이들 손톱 맨 윗부분에 이제 그 얇게 큐티클층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껍질째 이렇게 무슨 새우 껍데기처럼 쭉 이렇게 막 벗겨지기도 하는데. 그게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찾으세요. 매일매일 치우시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거를 오래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전 청소 안 하니까. 청소가 뭐예요? 아무튼 그렇구나. 나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왜 페디큐어 느낌으로 막 캣 네일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저희 아나키아라 발가락 그 코코넛 오일 저도 잘 안 바르는 거를 발라주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그리고 이 이제 방화동 피님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이 나이가 좀 만약에 많다면 진짜로 영양 부족이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나이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고 잘 먹고 건강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뭘 먹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진짜 약간 수분이 더 많은 그리고 미네랄이 많은 그런 사료들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죠. 뭐라 그러지? 피부 영양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양이 뭐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거 있는 것들도 괜찮고요. 근데 뭐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뭐 이너땡 뭐 이런 거 이렇게 짜먹는 영양제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 굳이 안 먹어도 혼자 있는 경우 말고 주로 여러 고양이가 있는 아이들 중에 나이가 있으면서 여러 애들이 있다 보니까 밥을 얘가 잘 챙겨 먹는지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모질 상태나 요즘 영양 상태나 그러니까 뭐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진 않는지 발톱이 뭐 유난히 더 많이 이렇게 부스러진다거나 이러면 전체적인 상태랑 같이 확인을 해서 얘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3분 요약을 어떻게 해주실지 구강 관리와 손톱 발톱 깎기 굉장히 중요한데 기대가 됩니다. 자, 무시무시한 코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양치질에서 첫 번째 단계는 양치질 전에 반드시 긴장을 풀어줘라. 고롱고롱 하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손부터 시작. 아주 길지만 한 달에서 2달 혹은 몇 달씩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단계별로 시작하는데 손을 한쪽 볼에 넣고 검지손가락. 예,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한쪽 볼을 잡고 가만히 기다린다. 3초가 될 수도 있고 5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는데 단 여기서 고양이가 싫어하면 멈췄다가 다시 그 다음날 도전하는 식으로 매일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양치질이 끝나면 반드시 놀아주거나 간식을 주셔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이런 원칙으로 양치질을 아주 천천히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링은 치석이 이제 끼기 시작하면 염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강아지처럼 막 치석이 쌓이게 되면 진짜 치주염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생기기 전에 스케일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손톱, 발톱 깎는 거. 손톱을 깎아야 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앞발과 뒷발 중에 뒷발은 빼고 앞발만이라도 깎아주셨으면 좋겠고 며느리 발톱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속살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한 3mm에서 5m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 길이까지 정확하게 보시고 잘라주시는 게 좋고, 그게 힘들다면 발톱 끝에 날카로운 부분만이라도 잘라주시는 거. 매일매일 자르진 않아도 되지만 당연히 그 발을 자주 만져서 좀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발톱 깎는 거는 뭐 길게는 3주에 한 번씩 잘라주셔도 됩니다. 끝. 오, 완전. 1분 요약됐어요. 1분 요약. 그러니까요. 요약. 이러고 나니까 들으시고, 되게 네. 별로 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없나? 내용이 없나? 아니 우리가 그만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우리 쓸데없는 잡소리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아니요 아니요 그만큼 공감을 많이 한 거죠. 그런가? 집사로 가는 험난한 그러나 지름길 막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 1분으로, 집사 수련회장 1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1시간 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소림사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만족하셨길 바라며. 만족해 주셨기를 바라며 특히 네. 오늘 대박나신 그 겨울 아빠님 소롱 누나 제공의 인디언 텐트 고양이 집도 받아가시는데 네네네. 꼭 키티피디아 네이버닷컴으로 이제 주소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고 그 방송한 소감이나 블로그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새는 선물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키티피디아 영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좀 영어로 검색해야 되고 진짜 소개할 때마다 정말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까요. 모모 PD에 계속 우기고 있는데 저희 방송 자기네. 인텔리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노브라고 약간 보스턴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스틴은 알아볼 수 있겠다. 저스틴은 그죠? 미국 아메리카에서 그죠. 약간 오시는 키티피디 아니고 키리피리아. 오케이. 그렇구나. KI 너무 좋아해. KITTIPEDIA 키티와 위키피디아를 연결시켜 생각하면 매우 쉬움. 후기와 질문들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화에는 더 좋은 아주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마무리더라고요. 우리 이거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더 새롭고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게 약간 그 멘트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다음 방송은 다음 때 고민하면 되지.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개선은 내일에 내가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만 다음 화가 더 재밌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 방송이 제멋대로지만 조금씩 틀을 잡아가고 있으니 많은 그 후기와 그다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소통 아나 엄마였어요. 저는 아나 키아라 엄마. 저는 호통 소롱 누나였습니다. 오늘도 제 고통만 잔뜩 얘기하다 가는 고통 얼루가범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